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보수 원로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뭐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의 혁신위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원총회가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열렸는데 오전에는 윤희숙 위원장을 불렀니 안 불렀니 뭐 이런 공방이었고 오후에는 몇 명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혁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 혁신 의지가 없는 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한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자기 자리가 3년 동안 보장되니까 혁신 휘말려 가지고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동아일보 김성년 논설실장이 만든 말이 언더찐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언더찐윤. 경상도 출신 수십 명이 얼굴이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실세다. 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 저도 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만은 만나면은 참 모범생입니다. 언더찐윤 예, 관료 출신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출마하면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데니까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식민지 관료 같아요. 식민지 관료 아시죠? 네. 식민지 관료는 다 우수합니다. 종주국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김정은 시대가 되어도 열심히 할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네. 지금 식민지 관료, 김정은 시대가 돼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다. 좀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변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헤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계엄에 찬성했잖아요. 네.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편에 서가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예, 이게 제일 나빠요. 지금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 지난 총선 그리고 지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기가 선거를 해봤으니까. 그런데도 전한길 같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주장을 하면은 반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없었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0명 될까요? 10명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되죠. 겉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안 되시는 이 사람들이 같은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에는 가끔 드물지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그걸 선전해가지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정치인 경우에는 표를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 걸 알면서도 어쨌든 나에게 득이 되니까 이용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 계엄의 찬반, 그건 자기 소신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는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죠? 네. 거짓말 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새 극우화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극우화라는 말도 너무 축여주는 거고. 그거보다 더한가요? 컬트 그룹, 음모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컬트 그룹이다. 음모론. 네. 이 국민의힘이란 이 정당 이름이 참 문제지. 저는 이 장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국민의힘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있던 단체의 이름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걸 그냥 도용한 겁니다. 아, 선거 포스터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를 뭐 띄어쓰기 한 다음에 국민의 힘 뭐 요렇게 뭐 넣은 게 있던데. 그래서 이 정당은 자꾸 이 조롱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 국민의 짐. 한 걸음 더 나가면 국민의 적이지.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뭐 국짐당이다 뭐 이렇게 좀 조롱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는 게요. 물론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이름을 콕 집어서 쇄신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도 많이 남았는데 뭐 의원직 사퇴를 하기도 좀 애매할 것이고 총선 불출마하기에도 너무 많이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조금 이제 무의미한 공격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윤희숙 위원장 입장이 되면은 어차피 인적 쇄신 안 되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극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당히 강경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죠? 아, 정말 신부의 관계니까 이거는 실현되길 예. 바란다기보다는 그러나 일종의 홍보 전략인데 네. 그건 그 점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아, 그 그러니까, 관점에서 보니까 또 그렇기도 하네요. 예.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혁신위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더라도 뭘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딱 두 개를 이야기해요. 예. 청산 대상은 누구냐?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편성했던 사람, 딱 네. 두 개를 짚어요. 예. 그건 아주 정확하게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찬반보다는 네.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했던 사람, 네. 하나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예. 하나는 사실을 부정하는 애예요. 그럼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네. 보수는 3대 가치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법치, 네. 그런 법치로 보호, 발전시키는 자유. 근데 그걸 다 부정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한 점에서는 난 성공했다고 봐요. 아, 제대로 문제를 짚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예. 얼마 전에 그 지금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만나셨잖아요. 예, 예. 두 분이 만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전환길 강사의 입당이나 이런 걸로 좀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 논란에 휩싸인 거 여기에 예. 대한 좀 고민을 많이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안철수 의원은 격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예. 자신은 조직 윤리로서 가치관은 다르지만은 김문수 후보를 밀었는데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출마 선언문을 가지고 아주 붕괴를 하더라고요. 그 안철수 의원이나 조갑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어떤 전당대회 표심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좀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그 부분은 김문수 전 후보가 예.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사람이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번 5월에 대선을 치르면서 애매하게 이야기했어요. 예. 애매하게. 그런데 이건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지. 예.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네. 지난 5월 3일 그 후보로 뽑힌 그 수락기 연설에서 사전투표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네. 본투표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나중에 사전투표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 건너뛸 때 자신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계속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두루뭉실 정도가 아니라 예. 이제 뭐 전환길 같은 선동가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완전히 윤석열 어게인? 예. 윤 어게인이라고 주로 그렇죠. 하죠. 윤 어게인 아닌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갑재 대표도 만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오늘 만난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는 결별을 해야 된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그렇죠. 확실히 절연해야 된다. 이런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전당대회에 있어서 이분들이 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세력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각자 지금은 좀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 의원한테 예.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지키려면은 네. 대동단결인데 이분 이야기는 결선 투표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선 투표요? 예. 그런데 뭐 그건 뭐 상당히 정치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 어쨌든 합쳐야죠.
합치지 않으면 아마 당대표 빼앗길 가능성 많죠. 예, 합쳐야지.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전략적으로 분진 합격하겠다는 전략인데 저게 네. 여러 갈래로 나가되 마지막에 투표를 할 때는 한 사람으로 몰아주자는 게 분진 합격 전략인데 예.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아주 치밀한 교감도 있고 전술적인 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조갑재 대표님이 좀 재밌는 단어 쓰셨던데 맨정신파가 대동단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맨정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나 그 사람을 편드는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정신의학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보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맨정신파라고 그래요. 맨정신파와 음모론파로 나눠지는 거죠. 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뭉치려면은 그럼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보다는요. 예. 뭉치려면은 뭉치는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는 일반인들의 표는 20%밖에 반영 안 되잖아요. 그죠? 예. 80%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 그 당원의 상당수가 경상도에 과다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이다. 네. 위대한 제도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우리 보수가 만들었다. 즉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등등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은 첫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민주화. 어떻게 이런 세력이 윤석열, 김문수, 전환길로 대표될 수가 있느냐. 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격분시켜야 돼요. 예. 그래요. 그분들한테 자존심을 세우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인데 네.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과 계엄 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당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 전당대회 잘못하면은 극우 세력보다 더 심한 음모론 컬트 그룹으로 변해가지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원들에게 조금 더 위기감을 심어주는 식으로 좀 알려야 된다. 지금 그 민주당도 당대표 선출 작업이 한창인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안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현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이럴 경우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엄 찬성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을 뽑으면은 이 굉장히 거친 정청래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거라고 봅니다. 여론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엔 등을 돌릴 것이다. 사실 이게 여론의 힘을 받아야지 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 찬성이라는 것은 내란 찬성하고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죠? 국헌문란에 해당돼요. 거기에 더 플러스 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세계적으로 공정한 선거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에서 미국보다도 더 앞선 등급으로 올렸던 그 원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0여 년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공정하다고 믿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지금 전환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 한다. 스탑 더 스틸이라고 쓴 영어 그 구호 알잖아요. 그죠? 그걸 몸에 두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국가입니다라고 세계에 퍼뜨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이, 그 세력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다. 네. 하면은 이거 해산 사유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대상이 될 만하지 않아요. 그것 역시 이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좀 달려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기는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은 그냥 강선우 후보자는 지키고 가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좀 뒤늦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여론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예. 그 강선우 의원 사퇴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 예.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 TV에 강선우 물러난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가만 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데드락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교착 상태가 되면은 네. 이 풀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기, 민주당도 체면. 근데 이걸 풀 사람은 강선우 의원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사퇴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난번에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직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도 맞추시더니. 그것도 예. 자폭할 거라고 했는데 2시간 뒤에 뭐 사퇴 선언을 하던데.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이 상황을 멀리서 보면은 뭐 흐름이 보여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 동안 이게 진행이 되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 강선우 의원 경우에는 좌우 뭐 진보 보수 구별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그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버텼거든요. 그쵸.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끌면 끌수록 그렇죠. 손해였는데. 예. 그러다면 이게 뭐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이 또 여성 TO를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정규재 주필과 조갑재 대표 두 분이 예, 이재명 예. 대통령과 식사를 하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뭐 인사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규재 주필께 여쭤봤을 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다라고. 예, 저도 못 들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근데 뭐 그 점심쯤에 뭐 말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내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의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는 게 맞느냐, 너무 극소수의 인물들만 인사에 관여하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와요.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만났을 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친한 사람을 무능해도 친한 사람을 쓰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네. 무능한 사람을 쓰면. 그러니까 친하다고 무능한 사람을 쓰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예.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했는데 네. 그거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인사에 관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첫째 아주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예. 객관적인 어떤 사람을 쓸 때 자기 편, 내 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 네. 공정한 생각과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네. 또 이번에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처장. 그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2달, 3달 이때는 우선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앞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뭐 거의 뭐 자폭한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때 이제 마가 끼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반은 자기를 반대했다는 거, 요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잊어버려요. 네. 정권 초기에 잊어버립니다. 이걸.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신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과거 발언들이 논란의 발언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지나갈 것 같은데 조갑재 대표 보시기에는 이분도 조금 살펴보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건 뭐 청문회 거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뭐 제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예. 사고를 친 다음에 하면 또 이게 좀 늦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만 이런 비판을 의식을 해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실 인사도 일부 그러니까 성남 경기 라인에서 예. 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수석도 없고 일부 비서관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예. 그런 지적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견제하는 게 역시 민주당입니다. 예. 민주당. 근데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달라요. 굉장히 독자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이 민주당은. 예. 국민의힘은 바깥에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부하 노릇했지만은 네.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는 그 주체의식이 있는 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있고 이번에도 뭐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네. 견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당정 관계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견제해야 되고 예. 민주당이 너무 나가면은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이 이재명 민주당 관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장관의 거의 반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 이거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권, 대통령의 권력과 여당의 권력이 좀 견제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분권형이에요. 네. 그 여권 안에서의 분권이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유심히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